뇌혈관이 막히면 단 6분 만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제까지 멀쩡했다는 분이 전체 뇌경색 환자의 72%라는 사실입니다.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하신가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부쩍 늘었나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춰 서게 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뇌경색을 67%까지 막아낼 수 있는 과일 3가지와 그 과학적 근거, 그리고 회복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뇌혈관만 진료하고 연구해온 신경외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의학 논문도 50편 넘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직접 말씀드리게 된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7년 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74세셨던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혈압약 하나 드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질환도 없으셨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신문도 빠짐없이 읽으셨어요. 기억력도 좋으셔서 손주들 생일은 물론이고 친척들 경조사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셔서 신문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다급히 전화하셨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저도 매일 뇌혈관을 보는 제가 정작 아버지의 작은 신호들을 놓쳤던 겁니다. 돌이켜보니 아버지도 신호가 있었어요. 한 달 전쯤부터 가끔 어지럽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혈압약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좀 차다고도 하셨는데 나이 드시니까 그러려니 했죠. 아버지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왼쪽 팔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남으셨어요.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으시고 걸으실 때도 약간 절뚝이세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활동적이셨던 분이 이제는 먼 거리 외출을 꺼리시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이 있어도 이미 막힌 혈관을 완전히 되돌릴 순 없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막히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약과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매일 드시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당신의 뇌를 지킨다고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뇌경색은 마치 수도관이 녹슬듯이 수년간, 때로는 10년 이상 서서히 진행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왔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여쭤보면 항상 신호가 있었어요. 다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죠. 뇌경색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걸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1단계나 2단계에서 잡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1단계는 무증상 염증기입니다. 이때는 본인도 모르게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합니다. 일상생활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인 CRP, 즉 CRP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죠. 대부분 이 시기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면 모릅니다. 1단계 지속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예요. 긴 분은 10년도 갑니다. 이 기간 동안 혈관벽에 조금씩 염증이 쌓이고 상처가 생기고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2단계는 경고기입니다. 이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끔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들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TV를 봐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숨이 차게 느껴져요. 2층만 올라가도 중간에 쉬어야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횟수도 늘어나죠.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운 느낌도 자주 들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2단계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3단계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니, 1단계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예요. 3단계가 바로 급성기예요.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언어장애가 오거나 운동장애가 생기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집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이 단계까지 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데 혈액은 전체의 25%나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세포는 엄청나게 예민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끊기면 단 6분 만에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비교해 볼까요? 심장이 멈춰도 10분 안에 응급처치하면 살릴 수 있어요.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도 몇 시간은 버팁니다. 그런데 뇌는 6분이에요. 1분에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시간이 정말 생명이에요. 제가 응급실에서 뇌경색 환자를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시간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됐는지요. 4시간 반 안에 오셔야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거든요. 6시간 안에 오시면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그 시간을 넘기면 치료 옵션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할까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게 되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이 저절로 내려간다면 위험 신호예요. 둘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아니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 말도 마치 외국어처럼 들려요. 셋째,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프죠. 평소 두통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느껴요.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내일 아침에 봐서 계속되면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분 1초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뇌혈관이 막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철이 공기 중에 놔두면 녹쓰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활성산소는 사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요. 호흡할 때, 음식을 소화할 때, 운동할 때 생깁니다.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문제 없어요. 우리 몸에 항산화 시스템이 있어서 처리하거든요. 문제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어디서 올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밤새 잠을 못 자도 늘어나고요. 담배를 피우면 엄청나게 증가하죠. 한 갭이 피울 때마다 1조 개 이상의 활성산소가 몸속에 들어옵니다. 술을 과하게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튀긴 음식, 가공식품, 탄 고기 같은 건 활성산소를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기오염, 자외선,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줘요.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관벽에 상처가 생깁니다. 혈관 안쪽을 얇게 덮고 있는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손상돼요.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혈관벽도 똑같습니다.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요.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백혈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염증이 계속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져요. 염증 부위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리터디리터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거든요. 왜 달라붙을까요? 활성산소가 리터디리터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산화된 리터디리터는 더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혈관벽의 상처 부위에 착 달라붙습니다. 마치 벽에 때가 끼듯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때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걸 죽상경화반이라고 불러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80% 정도 열려 있다가 60%, 40%로 점점 좁아집니다.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막히거나 그 죽상경화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간 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가 더 작은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오는 겁니다. 혈관이 막힌 부위에 해당하는 뇌 부위가 괴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막혀도 주변에 미세한 혈관들이 우회 도로를 만들어요. 마치 큰 길이 막혔을 때 골목길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처음엔 그 골목길이 좁아서 혈액이 조금밖에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면 그 혈관이 점점 굵어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제가 환자분들 뇌혈관 영상을 오래 추적해보면 실제로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는 게 보입니다. 처음엔 안 보이던 가느다란 혈관들이 6개월, 1년 지나면서 점점 굵어지고 많아져요.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원래 혈관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주면 이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인 진한색 과일이 등장합니다. 진한색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라이코펜 같은 성분들인데요. 이 물질들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혈관을 녹슬게 하는 주범을 없애는 거예요. 활성산소 하나를 없애는데 항산화제 하나가 필요한데 이 과일들은 항산화제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둘째,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벽의 상처와 염증을 가라앉혀요. 염증이 줄면 추가 손상이 막히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셋째,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내피는 혈관의 제일 안쪽 벽인데 이게 건강해야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돼요. 내피가 건강하면 혈관이 필요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전을 억제합니다.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피를 적당히 묽게 유지해서 잘 흐르게 합니다. 다섯째,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요. 이미 쌓인 콜레스테롤도 조금씩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혈관이 젊어집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다시 넓어지고 탄력이 회복되며 새로운 미세혈관들이 생겨나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진한 색 베리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67%나 낮았습니다. 67%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0명 중 7명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과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영희님 이야기인데요. 당시 67세셨습니다. 김영희님은 2년 전 가을에 처음 오셨어요.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팔을 붙잡고 조심조심 걸어오시더라고요.
앉으실 때도 휘청거리셨어요.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는지 여쭤봤더니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어지럼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온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랑 자세를 갑자기 바꿀 때 핑 돈다고 하셨어요. 두통도 심하고요. 뒷목부터 머리 전체가 조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1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꼭 쉬어야 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CRP가 5.2였는데 정상이 1.0 미만이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리터디리터 수치도 162였습니다. 140 이하가 목표인데 높은 편이죠. 중성지방도 200을 넘어갔고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85세로 나온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 18살이나 더 많았죠.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었고 군데군데 죽상경화반도 보였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정도가 오른쪽은 40%, 왼쪽은 55%였어요. 김영희 님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12년 안에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김영희 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고요. 특히 진한 색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젊어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진한 색 과일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엔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 드셨어요. 처음엔 시큼한 맛이 익숙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후엔 포도를 껍질째 한 줌 드셨어요. 거봉이나 캠벨 같은 진한 색 포도로요. 껍질이 질긴 게 처음엔 싫으셨대요. 그런데 씹다 보니 달콤한 맛이 더 오래가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엔 토마토 요리를 꼭 한 가지씩 만들어 드셨죠.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 파스타 등등 다양하게 해 드셨어요.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조리하셨고요. 오디는 냉동으로 사서 아침이나 저녁에 조금씩 드셨습니다. 요거트에 섞거나 그냥 얼음 대신 입에 넣고 녹여 드시기도 하셨대요. 거기다 수면 패턴도 바꾸셨습니다. 전에는 드라마 보시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주무셨는데 밤 11시 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셨어요. 드라마는 다음 날 낮에 보기로 하셨죠. 처음엔 일찍 자는 게 힘드셨대요. 그런데 2주 정도 하니까 몸이 적응하더랍니다.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어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요. 그래서 5분씩 하루 3번으로 시작하셨어요.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에 5분씩만 걸으셨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5분이 수월해지더래요. 그래서 7분으로 늘리고 다시 10분으로 늘리셨어요. 한 달 후엔 15분씩 걸으실 수 있게 됐고 2개월 후엔 20분, 3개월 후엔 30분까지 가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들어오실 때 혼자 걸어오셨어요. 보호자 없이요. 앉으실 때도 휘청거리지 않으셨고요. 5개월째 되던 날 다시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혈관 탄력도가 28%나 올라가 있었거든요. 혈관벽 두께도 조금 줄었고요. 뇌혈류량도 22%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장비로 같은 위치를 측정했는데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혈액 검사도 좋아졌습니다. CRP가 2.1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정상보다 높지만 처음보다 절반 이상 줄었죠. 리터디리터 콜레스테롤도 135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150대로 내려왔습니다. 김영희 님이 제일 좋아하신 건 혈관 나이였습니다. 85세에서 74세로 11살이나 젊어진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 여전히 7살 많지만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죠. 8개월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님이 새벽에 산책을 다니신대요.
30분씩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도시는데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는 같이 다니신대요. 지금도 김영희 님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 받으러 오십니다. 올 때마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색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어요. 최근 검사에선 혈관 나이가 70세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실제 나이랑 거의 비슷해졌죠.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확실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다만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포도와 베리류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시켜줘요. 활성산소도 강력하게 제거하고요. 레스베라트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이 적어요. 이걸 프랑스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비밀이 바로 레드와인이었습니다. 레드와인에 레스베라트롤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는 술이 아니라 포도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엔 안토시아닌이 가득합니다. 그 진한 색소가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이게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안토시아닌은 특히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요. 우리 뇌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수십만 개 있는데 이게 건강해야 뇌세포에 산소가 잘 전달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포도는 껍질째 하루에 반 송이 정도 드세요. 크기로 치면 1520알 정도 됩니다. 거봉이나 캠벨처럼 진한색 포도가 좋아요. 청포도보다 레스베라트롤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해요. 껍질이 질기다고 벗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레스베라트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처음엔 질긴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잘게 씹으시거나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베리는 한 줌, 그러니까 50g에서 80g 정도면 됩니다. 블루베리 기준으로 3040알 정도예요. 생과일이 제일 좋지만 냉동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 베리가 저렴하고 연중 구하기 쉽죠. 냉동 베리는 세포벽이 깨져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흡수율이 생과일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 냉동 코너에서 1kg에 10,000원 안팎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에 냉동 베리를 넣어 드시면 됩니다. 전날 밤에 꺼내서 냉장고에 두면 아침엔 적당히 해동돼 있어요. 요거트에 유산균도 좋고 베리의 항산화 성분도 좋고 일석이조죠. 오트밀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오트밀 끓일 때 냉동 베리를 같이 넣으면 예쁜 색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요. 설탕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오디입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인데요. 그 진한 보라색,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색이 안토시아닌이 엄청나게 많다는 증거예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다른 베리류보다 흡수율도 높아요. 분자 구조가 작아서 장벽을 쉽게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혈중 농도가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갑니다. 오디는 신선한 걸 구하기 어려워요. 제철이 5, 6월이거든요. 그래서 냉동 오디를 추천합니다. 인터넷이나 농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냉동 오디를 하루 반 컵, 그러니까 30g에서 6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입자가 작아서 5070개 정도 됩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디는 얼리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오히려 유효 성분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냉동 오디가 생오디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드실까요? 아침 스무디에 넣으면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냉동 오디, 바나나 반 개, 얼음 조금 넣고 갈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돼요. 색도 예쁜 보라색이 나와서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냉동 오디를 요거트에 넣고 5분 정도 두면 적당히 녹으면서 요거트 색이 예쁘게 물들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엔 오디청을 담가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냉동 오디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일주일 정도 두면 오디청이 됩니다. 이걸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드시면 맛있는 음료가 돼요. 다만 오디청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차라리 냉동 오디를 그냥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염증도 완화시켜요. 라이코펜은 특히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미 쌓인 죽상경화반도 조금씩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10년 젊게 유지됐습니다. 토마토는 꼭 익혀서 드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코펜이 세포벽 안에 단단히 붙어 있는데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라이코펜이 빠져나오거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넣으면 더 좋아요. 라이코펜이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기름과 함께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 그러니까 150g 정도를 매일 드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로 치면 1015개 정도예요.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까요? 제일 간단한 건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토마토를 4쪽으로 잘라서 올리브 오일에 볶다가 달걀 푼 거 부으면 끝이에요.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토마토 스튜도 좋습니다. 토마토, 양파, 감자, 당근 같은 채소를 넣고 물 부어서 끓이면 돼요. 소금, 후추로 간하고요. 겨울에 따뜻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 수프도 좋아요. 토마토를 갈아서 우유나 생크림과 섞어 끓이면 부드럽고 맛있는 수프가 됩니다. 빵 한 조각과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 오일 뿌리고 오븐에 굽는 걸 좋아해요. 20분 정도 구우면 달콤하고 농축된 맛이 나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도 괜찮아요. 다만 시판 주스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게 많으니까 무염 제품을 고르세요.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루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 4,000원 정도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은 무가당 요거트 1컵에 냉동 블루베리 50g을 넣어 드세요. 여기에 오디 한 줌 추가하면 더 좋아요. 5분이면 준비 끝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전날 밤에 섞어서 냉장고에 두면 아침엔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오전 간식엔 포도를 껍질째 반 송이 드세요.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습니다. 혈당이 살짝 떨어지는 시간이라 과일의 천연 당분이 도움이 돼요.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은 조금 줄이세요. 오후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드시거나 베리 한 줌 드세요.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아요. 저녁엔 토마토 요리 한 접시 드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꼭 사용하세요.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파스타 뭐든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베리나 오디를 소량 더 드시면 좋습니다. 30g 정도요. 자기 전에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주면 수면 중 혈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권장량은 다 채우실 수 있어요. 포도 반 송이에 3,000원, 냉동 베리 100g에 1,000원, 토마토 2개에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총 6,000원 정도면 하루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절약하시려면 제철 과일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과일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이 네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첫째, 기상 직후에 물을 한 잔에서 두 잔 드세요. 밤사이 혈액이 걸쭉해졌거든요. 자는 동안 8시간 동안 물을 안 마셨잖아요. 그래서 아침 혈액이 제일 끈적끈적해요. 이때 뇌경색이 가장 많이 와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꿀꺽꿀꺽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물 마신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세요. 침대나 바닥에 앉아서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숙이기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를 하루 30분 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도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으로 걸으면 돼요.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요. 너무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무리가 가고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어요. 걷기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에 무리 없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해요. 특히 뇌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아침에 걸으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식후 30분에 걷는 것도 좋아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셋째,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수면 중에 혈관이 회복되거든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제거해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어른에게도 중요합니다. 혈관 내피를 재생시키고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안 돼요. 만성 수면 부족은 뇌경색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좋아요.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엔 낮잠 안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넷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도 많고 방부제도 많고 트랜스 지방도 많아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야식도 끊으셔야 해요. 밤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요.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요. 저녁 8시 이후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30분 동안 수축시켜요. 혈압도 올리고 활성산소도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지금 당장 끊으세요. 금연 30일만 지나도 혈관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술도 과음 하시면 안 돼요.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내요.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해로워요. 특히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의 폭음이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취미 생활을 하세요. 뭐든 좋아요.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다 좋지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총량과 섭취 시간대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과일도 당분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공복에 먹기보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 체크도 자주 하시고요.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면 과일 양을 줄이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 전에 꼭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토마토에 칼륨이 많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에 주의해야 하거든요. 베리류에 비타민 K가 조금 들어 있어요. 시기를 크게 바꾸실 때는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혈액응고 검사를 다시 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과일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익혀서 드세요. 블루베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갈아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그 과일은 피하시고 다른 걸로 대체하세요. 딸기 알레르기 있으면 블루베리로, 토마토 알레르기 있으면 다른 베리류를 더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자가 체크도 하세요. 내 혈관이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이에요. 계단을 3층 올라갔을 때 과도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정상이라면 3층 정도는 좀 숨차더라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주 현기증이 나거나 손발 저림이 반복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달 이상 계속되면 꼭 병원 가세요. 두통이 예전과 다르게 심해지거나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체크하세요.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두통이 심하면 뇌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주의하세요. 방금 한 말을 기억 못하거나 약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헷갈리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면 검사가 필요해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혈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혈관벽 두께, 죽상경화반 유무, 혈류 속도를 다 볼 수 있어요. 50대 이상이면 꼭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염증 수치를 체크하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 좋아요.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혈압도 매일 재세요. 아침 기상 후, 배변 후, 식전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재시고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매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걷기, 수면, 식단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꿀 습관은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글로 쓰면 실천할 확률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가 그 약속을 기억하거든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진한색 과일 3가지, 포도와 베리류, 오디, 그리고 토마토를 꾸준히 드세요. 포도는 껍질째 반 송이, 베리는 한 줌, 오디는 반 컵, 토마토는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4,000원이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 4원칙을 지키세요. 아침에 물 2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기, 걷기 30분, 밤 11시 전 취침, 가공식품 줄이기요.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점점 젊어집니다. 67%까지 뇌경색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시거나 시기를 크게 변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 신장질환,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